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요즘 이제 시장이 좀 급변하다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또 급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변화 조짐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YTN이나 TV조선 또 MBN 이런 곳에 인터뷰를 부쩍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고, 또 전셋값하고 매매 가격이 좀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용인이나 광명,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좀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집값도 좀 오르고 있다 하는 점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고종환 TV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강남과 용산을 주목하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예측이 잘 맞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용산과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은 좀 우리가 예사롭지 않다, 뭐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저 주변으로부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용인의 구성에 프루지오 아파트가 34평이 약 12억 원 하는데 예상을 깨고 완판이 되었고, 또 대전이나 또 다른 지역의 이런 분양도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청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분양시장은 좀 오를 수밖에 없고, 또 분양시장이 오르면 결국 집값도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이 많고, 두 번째는 전세 가격 하락폭이 자꾸 감소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값과 전세값의 그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결국 전세 가격 하락이 멈추고 하반기에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없는가, 또 전세 가격이 오르면 또 집값은 또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화나 문자로 또 메일로 많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에 제가 질문을 많이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일일이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좋은데 뭐 유료 상담도 많고 저도 또 강의 방송도 많아서 그러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기 바라고, 뭐 친한 친구들도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에 뭐 서너 건씩 하니까 그런 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오늘 또 코엑스에서 서울 머니쇼라고 그래서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매년 큰 그 재테크 우리나라 최대 세미나가 있죠. 그걸 마치고 와서 이쪽에도 보니까 강의 끝나고 나니까 그냥 여러 명이 와서 질문을 막 던져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들을 서서 뭐 스탠딩해서 뭐 30초 1분 이내에 답을 준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또 답을 잘못 그냥 요점만 얘기를 하면 또 이분들은 뒤에 가서 또 자기 생각대로 뭐 내 집을 사든 또 매매를 하든 투자를 하고 나서 또 그게 안 맞으면 전문가하고 뭐 최고 전문가하고 상의까지 했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경우도 많아요. 참 저로 봐서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죠. 그 엘리베이터 얼마 동안에 뭐 이거 사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실거주 목적이면 사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본인은 그래서 고종환이 사도 된다, 뭐 사라고 해서 샀더니 가격이 내린다 이런 또 불만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저로 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어도 우리 이런 고종환 TV도 보고 또 살집팔집 책도 좀 읽어보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 제가 방송하는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 매일경제 TV를 통해서 고종환의 살집팔집 1시간이나 상방송을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시면 그 최적화된 해법,
수요자 맞춤형 나름 답을 찾을 수 있고, 실제로 고살집, 고종원의 살집 팔집 매일경제TV에서 매주 금요일 7시에서 8시 하는 이 방송을 보시면 실제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어떤 아파트를 사면 좋은지, 또 A라는 아파트를 사면 되는지 안 되는지, A와 B 중에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하는지 이런 질문도 보내요. 차라리 이런 공식 창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면 이제 제가 답변을 좀, 방송이니까 그렇죠? 이 공식적인 방송으로 접수된 거는 PD가 골라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또 답 그 솔루션을 준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 그리고 제가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꼭 이거는 지켜야 돼요. 이게 전세 사기 사건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그 유튜브가 됐던, 또 그 전문가의 강의가 됐던, 이 상업 목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는 것, 이거 절대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유명한 또 잘 나가는 실력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이 말 중요하죠. 자산 진단, 가치 분석을 하지 않고는, 의사가 말하자면 종합 전일 진단을 하지 않고는 결코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니한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나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 원리를 알아야 근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산 진단이나 건강 진단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통점은 뭐예요? 정밀 진단, 종합 진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살집팔집 책을 제가 꼭 보시라고 하는데, 저기 지금도 저 뒤에 책은 그거 아니 그거 가져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강의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꼭 이 책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요즘 하도 저도 괴롭다니까요. 이 가까운 친구라고 문자나 전화나 카톡을 해서 질문을 하지만 그걸 단 며칠로 간단하게 할 수 없는 게 부동산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30분이든 1시간이든 30분에 50만원 저희 유료, 오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면 적어도 제가 들릴 수 있는 얘기를 A부터 Z까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3박자 투자 성공 법칙이죠. 지금은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이 지역은 성장 지역인가 아닌가, 세 번째는 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매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슈퍼 리얼티, 그러니까 슈퍼 부동산인가 아닌가, 슈퍼 아파트인가 아닌가, 슈퍼 빌딩인가 아닌가, 슈퍼 랜드인가 아닌가, 이런 걸 비로소 충분히 우리가 지표를 가지고 투자 가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재 가치, 희소 가치, 수익 가치, 미래 가치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알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머니쇼에서 강의했던 내용, 그 3박자 투자 법칙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중요성을 얘기하고, 또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제 꾸준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백전불태한다, 백전백승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가 타이밍의 법칙, 시기 선택인데, 지금은 단기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또 질문이 쏟아지는데, 부동산 경기가 2014년부터 올라서 2021년까지 오르고 지금 한 1년치 안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 중에서도 아파트의 고점은 2021년 10월로 지금, 이제 그거는 거의 확실히 돼. 지역별로 다르지만 뭐 9월일 수도 있고 11월 수도 있겠죠. 하여튼 지금으로부터 한 8개월 전이 이제 좀 고점이었다. 지금은 이제 고점 찍고 한 1년 안 되는 시기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근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잠실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은 2021년 10월 대비해서 작년 말에까지는 한 30%까지 내리다가 지금 다시 또 절반 가까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시장은 분양가가 오르고 또 새주택에 대한 선호도 현상이 또 증가하면서 여러 이유가 있죠. 커뮤니티라든지 이렇게 고급화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분양시장은 좀 회복되고 있고, 특히 대출금리가 조금 내리고 있고 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정부의 전방위적인 구제 완화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을 하는 대경원을 보면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의 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부동산 사이클로 보면 5, 6년 오르면 4, 5년 내리니까 적어도 한 4년 정도는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계속 내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행보할 수도 있고 완만하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평균 35% 정도 내리면 과거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30% 정도 내렸다가 다시 좀 반등한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10 내지 15% 지금 오른 것인데, 이러다가 다시 또 W형도 있어요. 오르다가 다시 또 내리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미국의 금리가 언제쯤 인하되기 시작할지, 제자리로 돌아갈지,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이 끝나면 금리 내리고 또 세계 경제가 양적 완화로 인해서 좀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렇게 돼야 자산 시장인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 요즘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좀 정상화되거나 안정화되는 이런 사이클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정도는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전세 가격 하락폭이 서울을 중심으로 둔화되고 있죠. 이 전세는 아시다시피 수급이 중요한데 지난 5년간 서울만 놓고 보면 평균 입주 물량이 4만 5천, 아파트 기준으로 4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가 3만 3천이 입주 예정이고 내년이 3만 8천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와 내년까지는, 올해는 서초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났지만 결국은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가격 하락이 올 하반기에는 멈출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는 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세와 매매만 놓고 보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서울은 매매 가격도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약간 후행하니까 1, 2분기 상승 가능성은 또 열려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지만 과거의 평균 거래량에 비하면 서울은 한 달에 10,000가구 정도가 거래돼야 되는데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아직은 이제 2, 3천 거래 정도 되는 거 가지고는 아직도 부족하죠. 뭐 4천 가구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평균 가구 정도의 거래량이 확보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아직은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에 선행하는 거래량, 전세 시장을 보면 아직은 상승을,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만 신규 분양이나 경공매나 저가 급매물을 아까 노리는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하락폭이 아주 깊을 때는 일시적으로 초급매물을 노리는 전략은 저도 이전 방송에서 괜찮다는 말씀 드렸죠. 이쯤.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인데 서울은 아무래도 세 군데를 주목해야 됩니다. 광화문과 용산, 그리고 여전히 강남, 그리고 여의도와 영등포, 목동 지역까지는 우리가 서울 지역에서 개발의 3대 축, 3대 도심권으로 관심을 여전히 가질 것을 말씀드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성에서 푸르지오 아파트에 보듯이 GTX ABCD, 그 다음에 플랫폼 시티와 같은 이런 곳들, 그러니까 신도시급 이런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용인의 남사처럼 삼성 반도체 허브죠. 이런 곳들은 여전히, 여기 또 평택도 들어가고 화성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곳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결국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인프라 중에서도 교육,
교통, 상업, 산업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내지 마련 차원에서 접근해도 되겠다. 세 번째,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살집 팔집 책에도 얘기했지만 슈퍼 리얼티 개념에서 보면 아파트는 이제 주거용은 살기 좋고 사기 좋은, 그러니까 주거 가치도 높고 투자 가치도 높은, 이제 대표적인 게 결국 서울이고 수도권의 이제 분당이라든지 수용성이 대표적이죠. 수원, 용인, 성남 이런 지역들, 여기에 특히 GTX, ABCD나 교통망이 좋아진 곳, 또 이곳 중에서도 산업단지 같이 이런 것도 좀 건설되는 곳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상기 신도시도 얘기했고, 그래서 아파트는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이건 결국 투자 가치도 높고 주거 가치도 높고, 좀 복잡하지만 입지 가치, 희소 가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높은 것들은 살집 팔집 지금 어플이나 웹을 좀 보세요. 만약 어플에 앱으로 가서 잘 안 열리면 이제 웹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살집 팔집 어플과 웹을 이용해서 참고하시면 적어도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이 고민을 대부분 한 70 내지 80%는 해결해 줄 걸로 봅니다. 오늘 매경에서 하는 코엑스에서 서울 머니쇼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1000여 분 이렇게 많이 오실, 입추의 여지 없이 또 서서 듣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집 팔집 책을 다시 한번 이 가장 차분하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고, 여기 1000개 정도의 슈퍼 아파트도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성공 법칙. 지금은 무릎인지 허리인지 가슴인지 어깨인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머리 꼭지는 지나갔지만 2021년 10월경이었다. 지금은 아직도 하락 사이클에 놓여 있고 거품이 빠지는 중이다. 허리 아래로 내려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저에게 좀 다르지만 다듬기가 어렵다 하는 점. 두 번째는 우리가 성장 지역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슈퍼스타 시티라고 말하던데, 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제가 내일 강의도 가는 대전도 둔산지구가 대표적이죠. 유성구, 둔산역.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도 최근에는 집값바닥이고 여전히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또 세종이나 대전 지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성장 지역이니까 네 가지: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증가, 행정 개혁이 받쳐주는 것. 그 다음에 아파트인 경우는 우리가 신규 분양도 괜찮고 초급매물을 노리는 전략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경공매.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이 넓고 땅값이 꾸준히 오르는 그런 아파트는 슈퍼 아파트, 슈퍼 리얼티로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성장 지역의 핵심 입지에 좋은 우리가 투자 상품, 주거 상품을 고르는 것이 성공의 세 가지 비법 중에 마지막 활용 점정이다.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부동산도 개별 부동산, 개별 아파트, 우리가 또 최종적인 주거 상품, 부동산 상품을 고르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